안녕하십니까. 완전무결 생명과학 예비 고일 썸머 유전 특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유전 공부를 같이 공부하게 될 최무결입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 이제 생물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동에서 다원교육이랑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수업 다 하고 있고요. 이전 경력은 강남대성 제종에서 수능 생명과학을 3년 동안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성에서 나오는 그 모의고사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 현행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명과학이랑 자,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바뀐단 말이죠. 22년 개정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현재 생명과학에서 구성되어 있는 5개의 단원을 제가 칠판에다 준비를 했는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4단원, 5단원의 변화 추이입니다. 요 2개가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4단원입니다. 왜냐하면 4단원 이름이 뭐죠? 유전이죠, 유전.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학 하면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생명과학은 유전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유전만 잡으면 70%의 생명과학을 다 공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고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유전이에요. 그런데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요 앞단원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전에 현행 생명과학에서 요 마지막 5단원 있죠. 요 생태계 엄청 쉬운 단원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냥 간과하기 쉬운 단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맨 뒤에 있어서요.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와가지고 그 기존 1단원, 2단원 뒤쪽에 가서 요 생태계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과학사가 요 맨 앞에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과학사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원래 이제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제 개정 생명과학 22년 개정에는 요 생명과학의 역사가 추가됐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수능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요. 그래서 요 역사 뭐 별거 없습니다. 잘 외우면 되는 거고 사람 약간 국사 느낌 배우는 그 역사와 인물들이 나오고 뭘 발견했고 뭐 이런 것들 암기하는 단원이라서 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외우시면 틀리지 않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체 생리 파트 쪽에 하나인데 이제 2단원이 크게 3단원인데요. 두 번째 단원은 인체 생리 파트입니다. 얘는 이제 기존의 15개정이랑 22개정이랑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요 뉴런의 구조화 기능에서 원래 15개정에서는 근수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수축이 빠졌습니다. 물론 근수축이 단원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되게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준킬러로 이제 수능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왔던 파트거든요. 걔가 이제 제거가 돼서 조금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수축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요겁니다. 3단원.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 개정 생명과학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명과학의 이해, 그러니까 앞쪽 파트 그리고 물질대사. 그다음 두 번째 단원이 인체생리, 마지막 세 번째가 유전인데요. 유전 딱 보세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매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요 앞에 2개 있죠. 요 세포 분열이랑 그다음 염색체와 유전자 이것은 원래 이제 15개정에 있었던 유전 파트의 한 50% 정도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요 뒷부분이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유전병 이 두 가지가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의 감소냐라고 말씀을 궁금하실 텐데 딱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유전 파트의 한 50% 정도의 내용이 날아가는 거고요. 문제 난이도로 보면 정말 어렵게 나오는 킬러 문항, 킬러 중에 초킬러, 가계도, 뭐 부모 추론 이런 문항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부 양이나 어떤 부담감이 대폭 감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진로 선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진로 선택에서 유전을 따로 배웁니다. 3학년 때.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가가 됐는데 이 2개 단어는 뭐냐면 생물의 진화와 분류라고 해서 이 원래 생명과학 2에 있던 내용입니다. 걔네가 이제 유전 파트 쪽으로 같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요. 22 개정 생명과학은 어떤 변화냐면요. 기존 생명과학 원에 있는 단원이 조금 바뀌었다. 배치가요. 그리고 기존 생명과학 원의 유전의 절반이 날아갔다. 그리고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 생명과학의 역사와 생물의 진화 분류 요 파트가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5 개정보다 22 개정이 훨씬 더 생명과학이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약속 가능한 초격차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 예비고 1 아직 중3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좀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 이 중3 여름방학 시점인데 빠르면요. 느리면 겨울방학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변화된 개정 생명과학에서 딱 공부해야 될 건요. 유전이죠, 유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내신에 대해서 최적화된 강의와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그리고 지금도 수능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에 극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내신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신과 수능에 다 나오는 건지 수능에만 나오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업과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전 킬러 스킬. 네. 그 생명과학은 유전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마치냐가 이제 시험 성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시면요. 내신 생명과학 유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수능 기출인데 가계도 문제가 보시다시피 거의 유사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외대부고 제가 이제 내신 수업하고 있는 학교의 기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의 문항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북일고 기출도 보시게 되면 얘는 그냥 22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 다음 연도에 그대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사실 이게 변형을 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변형을 가하신 거면 이건 선생님께서 진짜 엄청난 공을 쏟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이라도 잘못 바꾸면 오류가 나버려요. 요 정도 그만큼 이 중요성이 큰 거죠. 선생님께서 여기에 거시고 있는 사활이 되게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학생들을 틀리게 하려고요. 네, 그만큼 내신에서 생명과학 유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수능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을 2학년 또는 1학년 선행 때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 생명과학을.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저는 이제 수능 생명과학도 가르치고 내신 생명과학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킬 그리고 루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는 루틴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정답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킬, 쉽게 말해서 아주 요약해 놓은 그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논리죠. 이런 논리들을 여러 개 같이 배우고요. 단순히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만 해주면은 학생들이 이걸 잘 사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처음 타면 잘 못하는데 계속 그거를 연습하다 보면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킬도요. 그냥 보면 뭐 탈 수 있을 것 같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해야 될 게 매 수업 시간마다 누적 기출 변형 테스트를 통해서 반복적인 적용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신 생명과학 저희 수강생들에 대한 후기인데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뭐 좀 웃긴데 뭐 생명과학 싫어했는데 이제 수능 생명과학 선택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랑 대부분이 다 스킬들이 좋았다. 그리고 그 스킬들을 잘 훈련해서 자신이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격차는 뭐냐면 이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요 수능 수준으로 변형시키는 작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몇 개의 단원들과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제작 문항들 역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일고 기출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파이널 때 정면 대결 모의고사에서 냈던 선지 중에 요 빗장 및 정맥, 요 빗장 및 정맥이 수능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옛날 개념입니다. 근데 이 옛날 개념을 제가 이제 문제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미리 풀렸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아까 경력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출제 원칙이나 그런 평가원이 원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그리고 평가 방침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량으로 그 검수와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신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과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효율인데 효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총 7주차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뭐 이제 비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유전 특강들을 여름방학 때 분명히 이제 4주차 수업도 있을 거고요. 3주차 수업도 있을 텐데 소신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그 3주차, 4주차 수업을 들으면 유전 전범위를 다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안 본 것과 다름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속성이 수학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그냥 뭐 정석에 있는 그 개념편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과 실전 응용, 즉 문제 풀이까지의 그 중간 다리, 연결고리를 잘 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3주나 4주라고 하는 시간은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기에도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풀기에도 매우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주차, 그러니까 2주차 수업 한 주에 2번씩 수업을 해가지고요. 총 7주차 동안 아주 빡세게 임팩트 있게 같이 유전을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전 수능 기출까지 적용하는 훈련을 다 해볼 거다. 자,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은요 누적 테스트, 그러니까 진도 나감에 따라서 그 진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 진도에 해당하는 킬러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매주 7문항씩 제가 직접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면요 그냥 결과가 이제 뚝 가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또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문제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학생들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심판대에 의해서 완벽하게 적나라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자기 풀이가 비록 맞았어도 이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푼 건지 또는 빨리 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스트 해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학 수업이죠. 수학 수업에서 사실 대부분 거의 문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리를 같이 연습하는 거고 그게 바로 유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진도를 나가면서 본 수업을 나가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요, 월요일은 아니고요. 금요일은 수업 후에 제가 이제 오후 8시까지 학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우리 부족한 친구들 위주로 해서 클리닉을 할 거고요. 좀 점수가 너무 저조하다 하면 클리닉 대상자고요. 또는 예약 프로그램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플로 예약을 해서 자기가 클리닉 좀 하겠다 하면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딱 학생 1대1로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컨텐츠는요. 자, 여기 4번부터 6번은 내신 정규반 때 제공되는 컨텐츠라서 제외가 되고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은 요 3개. 그래서 자체 제작, 풀컬러 이런 교재와 함께 여기에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생명과학 원 참고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단연간의 수능 생명과학 교수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계속 스킬들이 쌓이고 팁들이 녹아있는 그런 저만의 자체 교재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걸로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누적 테스트, 정면 대결 테스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도에 누적돼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만 테스트를 봅니다. 쉬운 문제는 테스트 안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그 결과 카톡 받으시면 굉장히 점수가 낮을 텐데 그게 당연한 거죠. 매번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 틀려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고 버려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테스트를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걸 얻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주간지 약 100문항 정도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양질의 문항들로 구성됐고 뭐 저기 온라인에 널려 다니는 돌아다니는 족보 문제 그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관리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보고 과제를 걷어서 우리 과제나 테스트 점수 어머님들께 다 카톡으로 학생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 통계로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도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고화질의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면 동영상 수강을 원할 때 라이브 못 들을 때요. 그때는 동영상도 제공을 할 겁니다. 누적 테스트 점수랑 과제 수행 점수가 좀 높으면요, 제가 이제 상도 줘요. 소정의 상품인데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스타벅스 뭐 기프티콘 뭐 이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 뭐 이제 라이브라든지 동영상으로 수강을 했을 때 현장이랑 동일하게요. 테스트나 과제를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받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잘 안 냅니다.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하는 거죠. 내라. 물론 잘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만약에 너무 안 낸다 싶으면은 저희가 따로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릴 예정이에요. 고품질의 라이브 및 동영상, 요거 4K 고가의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 송출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런 저화질의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요. 심지어 요 화면도 이동을 합니다. 예, 고정 화면이 아니라 제가 수업하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카메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을 거다. 됐죠? 그리고 카카오 채널 강사 질의응답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클리닉 예약 시스템 이렇게 어플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시간대에 딱 예약하시면 30분씩 개인 클리닉을 받을 수 있다. 자, 누구보다 열심히는 기본적이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예, 생명과학 유전 개념 완성이고요. 다원 고등관에서 진행을 하며 주 2회 수업입니다. 월요일이랑 금요일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7회 동안 진행을 하며 개강일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 여기까지 유전 특강 진행하게 될 생명과학의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